65번 테마 437쪽입니다. 속담과 관련된 성어들을 봅시다. 1번 별표 따라하겠습니다. 등롱망촉.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조조의 위나라가 있고요. 유비의 총나라가 있었어요. 요거는 강대국이었고요. 요 사이에 약소국인 롱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롱나라. 이 조조의 위나라가 롱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총나라를 욕심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롱을 얻고 나더니 촉을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 롱나라를 치고 나서는요 총나라까지 욕심낸다. 이게 등롱망촉이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속담 밑줄.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때 경마는 말의 꽃비를 얘기하는데, 말을 태워줬더니 말을 부리고 싶어 해요. 그건 요렇게도 말해요. 기마욕솔로 라고도 하는데, 말을 타면 하인을 부린다, 종을 부린다는 얘기야. 말을 태워줬더니 또 종까지 부리고 싶어 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무한정이다, 끝이 없다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2번 별표를 다시고요. 따라 읽겠습니다. 마부위치. 이 부자가 도끼 부자예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봅시다. 이쪽에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짐. 이런 거 정리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네, 방금 나온 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다. 마부위침이라고도 하고요. 마부작침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적토성산. 티클 모아 태산이란 뜻이야. 같은 말. 적진성산. 흑토자 대신에 티클 진자를 쓰기도 해. 그 다음 십벌지목.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뜻이에요. 그 다음 수적천석. 물방울이 대도를 뚫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각고면녀. 부지런히 애를 쓰며 노력한다. 무척 애를 쓰며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그 다음 우공이산. 이 우공이산은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여기 봅시다. 우공이라는 나이가 90세 된 노인이 있었어. 우공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이 넓은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평생을 90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이 우공 90대 늙은이가, 노인이 삼태기에다가
흙을 나르기 시작해요. 흙을 조금씩 나르기 시작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물어요. 지금 뭐 하냐고 물으니까 우공이 산을 옮길 거래. 그러자 나그네가 그렇게 삼태기의 흙을 날라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높은 산을 옮기겠습니까? 라고 묻자 우공이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하면 되고 또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손자가 하면 될 것이다. 나 같으면 일로 이사 가겠다. 뭐 언제 그거 나르겠습니까? 그쵸? 아무튼 조금씩 하다 보면 높은 산도 옮길 수 있다. 우공이 산을 옮기다. 이게 우공이산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요거는 전부 다 열심히 하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vs 요거랑 반대되는 거 하나 알아두는데 요게 뭐라고 배웠던 백년 하청이에요. 요거는 실현 불가능이야.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100년이 흘러도 흙탕물인 항아의 강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원래부터 실현 불가능인 거예요. 백년 하청이랑은 또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쪽에 한번 따라 읽읍시다. 따라하세요. 마부위침, 마부위침, 적토성산, 적토성산, 십벌지목, 십벌지목, 수적천석, 수적천석, 각고면녀, 각고면녀, 우공이산. 우공이산. 책 봐요. 그래서 그 속담 밑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게 십벌지목이야. 그 밑에 한자성어 첫 번째가 마부작침 같은 말이고요. 옆에가 각고면녀. 자, 각고면녀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쫙 빼서 받아쓰기 하세요.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 이게 각고면녀야. 옆에가 우공이산. 우공이산 별표 치고요. 우공이산 별표 치고 그 뜻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3번 별표. 따라 등고잡이.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가 등고잡이 되겠어요. 속담 밑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즉 모든 일에는 다 차례를 밟아야 된다. 절차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끝에다 가로 열고 적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영어로 적습니다. 적어요.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다음 4번 별표. 따라요. 호가호의. 호가호의.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고요. 뒤에 호자는 범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어서 위세 부린다는 뜻이야. 주목? 호가호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최순실. 그쵸? 최순실이 여우. 호랑이와 박근혜. 박근혜의 위세를 빌어서 권세를 부린 겁니다. 그쵸? 쪽박 찼죠? 감옥에 있죠? 딱 호가호이야. 옆에 속담 밑줄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이런 속담하고 어울립니다. 그 앞에 호자에 네모쳐요. 여우 호자입니다. 한자 배웁시다. 이게 오이 가짜예요. 이게 오이 가짜인데 왼쪽에 글자가 붙을 거야. 똑같이 3번 적고. 첫 번째 개사슴 록변이 붙으면 바로 여우 호자입니다. 네, 호가호의 할 때
쓰는 여우 호자예요. 앞에 호자가 여우 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활궁자가 붙으면 이거는 활호자가 되겠습니다. 활호자예요. 괄호할 때 쓰는 글자야. 괄호할 때 쓰고요. 그 다음 외로울 혈자가 붙으면 외로울 고자가 되겠어요. 네, 고독할 때 쓰고요. 고립무원, 고장난명할 때 쓰는 외로울 고자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여우호, 여우호, 활호, 활호, 외로울 고, 외로울 고. 옳지. 5번 갑시다. 따라요. 금지옥엽. 금지옥엽. 네, 귀한 집안의 소중한 자식 금지옥엽이에요. 속담 밑줄,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6번 따라요. 동족상잔. 동족상잔. 같은 민족 동족끼리 헐떡 싸우는 걸 동족산장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을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속담 밑줄, 갈치가 갈치 꼬리 문다 되겠어요. 그 족자에다가 네모 쳐요. 결의 족자인데 한자 배웁시다. 네, 결의 족자입니다. 민족 할 때 쓰고요. 동족 상잔 할 때 씁니다. 요거는 돌선자가 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수정할게요. 여기를 요거. 네. 돌선자입니다. 돌다 이 뜻이에요. 알선 할 때 쓰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도는 걸 뭐라 그러게요? 선회한다 그래요. 선회. 하늘이 돌고 땅이 구르다. 앞에 배웠던 전선지전 할 때 쓰는 돌선자예요. 그 다음 네, 요게 이제 베풀 시자입니다. 베풀다 이 뜻이에요. 베풀 시. 시행. 시설 할 때 쓰는 베풀 시자다. 네, 요거는 놀 유자입니다. 프레이 놀다의 뜻이에요. 유희 유세할 때 쓰는 놀 유자입니다. 나그네 여자가 되겠어요. 여간 여객기 할 때 쓰는 나그네 여자. 여기까지 따라 읽겠습니다. 결의 족, 돌선, 베풀시, 놀류, 나그네 여. 그 다음 7번 따라요. 십벌지목. 십벌지목. 네, 아까 얘기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뜻 그대로고요. 8번 등하불명.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도리어 알기 어려운 거. 가로 열고 건망증이라고 적어요. 다음 9번은 별표 다시고요. 따라합시다. 마이동풍.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말기의 동쪽 바람 이런 뜻으로
남의 말을 그 밑줄 한번 쫙 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쳐 흘려버림. 건성으로 듣는 거 마의동풍이죠. 지난번에 배웠던 거 오이독경은 뭐였죠? 소기의 경인기가 뭔데요? 무식한 사람이지? 아무리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오이독경, 마의동풍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 다음 따라요. 고진감래.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 밑줄 쳐. 옆에 뭘까요? 흥진비례. 흥진비례. 요즘 반대말이 잘 나와요 시험에.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흥진비례 되겠어요. 11번 따라요. 권선징악. 착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바란다는 뜻으로 고전 소설의 일반적 주제, 바로 권선징악적 주제죠. 12번 따라요. 호사유피.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얘기인데 그 유자에다가 네모쳐요. 머무를 유자예요. 뭐라고요? 자, 그 글자 중요해요. 자, 요 글자 되겠는데 요것이 바로 머무를 류. 두 법칙하면 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이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야.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이때 쓰는 유자가 바로 머무를 유자를 써야 돼. 응? 있을 유자 아니고요. 남길 유자 아니고요. 머무를 유자야. 그 다음 정류장 할 때도 머무를 유자고 유학생 할 때도 머무를 유자고 유류품이라고 있어요. 유류품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 유류품이라고 그러지? 세월호 학생들의 유류품이 발견되었다 이럴 때 쓰는데 이때는 이거 쓸까요? 앞에 유자는 바로 남길 유자야. 요거 이렇게 써야죠. 남길 유자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머무를 유자를 써. 품자는 물건 품자예요. 이게 유류품 되겠어요. 유류품. 요것도 출제가 예상돼요. 머무를 유자 알아둡시다. 다음 13번 따라요. 언중유골. 말 속에 뼈란 뜻으로 이게 이제 뼈 골자인데 말 속에 비꼬거나 헐뜯는 뜻이 들어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14번 따라요. 동가홍상. 상자 치마상자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홍자 불고롱자예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15번 별표 따라요. 명약관하. 불보듯 뻔하다 이 뜻으로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함을 얘기할 때 분명하다 이 뜻으로 명약관하가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분명함 이렇게 적어줘요. 분명함을 나타내요. 66번 테마 계속되는 속담 연관성어입니다. 1번 별표 그리고 당랑거철. 당랑에다 밑줄 쳐봐요. 사마귀라는 뜻이에요. 사마귀. 당랑이 사마귀. 여기 봐. 중국 건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법 당랑권이라고 있거든요. 사마귀 흉내내는 그런 무술인데
당나귀 사막이야. 그 걷자가 막을 걷자야. 막을 걷자. 그래서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덤빈다는 뜻이야. 깔려 죽기밖에 더 하겠니? 분수 없이 날뛰는 것으로 무모한 행동이야. 끝에 가로 열고 무모한 행동. 용기는 있으나 무모한 행동이야. 분수 없이 날뛰는 거야. 앞에 속담 밑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과 통하겠죠. 알겠어요? 주먹 여기 봐.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한자성어 문제 유형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다음 속담과 한자성어의 연결이 적절치 않은 것은 이게 기출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은 거죠? 속담 나오고요. 한자성어 나와서 그 두 개의 의미가 유사하지 않은 거, 연결이 적절치 않은 거 물어요. 그걸 대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나옵니다. 다음 2번 따라요.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오자 까마귀 오자입니다. 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공연히 우연히 때를 같이 해서 오해 의심을 받는 거, 공연한 오해 의심, 바로 오비일학이야. 3번 별표. 그래요? 함흥차사. 이게 이제 이성계와 이방원의 고사입니다. 여기 봐.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가자 아버지 이성계는 함흥으로 갑니다. 그렇죠? 원래 함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장수, 변방의 장수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태종이 신하들을 계속 함흥으로 보냅니다만은 보내는 신하마다 다 죽이죠. 그래서 강간무소식. 심부름을 간 사람이 소식이 없다 할 때 함흥차사 이렇게 얘기해요. 예. 끝에다가 가로 열고 강간무소식이라고 적어놔요. 강간무소식. 자, 앞에 속담 강원도 포수의 밑줄 쳐요. 여기 봐요. 강원도 포수 또는 지리산 포수라고도 해. 이건 뭐냐? 강원도나 또는 지리산이 산세가 험한 지역이어서 사냥을 떠나면 포수가 돌아오질 않는다라는 속담이야. 역시 강간무소식, 함흥차사와 같은 뜻입니다. 다음 4번 별표. 앞에서 나왔던 거 한 번 더 나와요. 따라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부추기거나 몰아칠 때 쓰고요. 5번도 별표 따라요. 주마간산. 예, 둘 다 주마로 시작합니다만 다른 뜻이죠. 주마간산은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는 뜻이에요. 대충 보며 지나치는 것이지. 속담 수박 겉핥기 밑줄 쳐요. 수박 겉핥기. 속담을 하나 더 적습니다. 처삼촌 묘에 벌초하기. 자신의 삼촌도 아니고 아내의 삼촌, 처삼촌 묘인데 이걸 벌초라는 거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하겠죠. 바로 주마간산, 수박 겉핥기 되겠어요. 다음 6번 별표 따라요. 교각사루. 소뿔을 잡으려다 소 죽인다는 뜻이에요. 조그마한 일에 힘쓰다 큰 일을 망친다 할 때 쓰는 말이 교각사루예요. 네, 한자성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뒤에 가도 이제 나올 거예요. 교황과직이랑 같은 말이고요. 구부러진 걸 펴려다 너무 곱게 되다 이 뜻이고요. 속담은 거기 밑줄 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속담 하나 더 적습니다. 쥐를 잡으려다 쌀독 깬다. 쥐를 잡으려다 쌀독 깬다. 예, 이런 속담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작은 일에 힘쓰다 큰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주목. 요것도 되겠죠, 그러면? 한자성어. 소탐, 대실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네, 7번. 따라 빈개 사신. 빈개에다가 밑줄 쳐봐요. 암탉 이런 뜻이야. 암탉. 그 빈자가 암컷 빈자고요. 닭 개자예요. 그래서 빈개는 암탉을 얘기하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이에요. 집안에서 여자가 너무 설치면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 얘기예요. 옛날에 6.25 사회 얘기고요. 6.25 사회에서는 여성이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여자가 설치는 걸 이렇게 아주 봉건적이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반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합니다. 8번 별표 아주 중요해요. 따라 아전인수. 제논에 물대기 밑줄. 제논에 물을 대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는 거야. 가로 열고 이기주의자.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이기주의자예요. 반대말도 중요해요. 오른쪽 끝에 반대말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이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은 역지사지. 이기주의자,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는 거는 아전인수입니다. 알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67번 일의 형세와 관련된 성어. 1번 따라요. 유비무한.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그래서 앞나라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2번, 3번은 묶어서 이꼴 두 개는 완전 같은 뜻이에요. 따라요. 거한사위, 겉총사위. 편안하고 있을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두 개는 같은 뜻. 4번 갈게요. 따라요. 거한재미. 겉자가 들겉자, 들다의 뜻이고요.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들어 올려서 남편한테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6.25 사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거한재미를 외쳤다가는 집에서 딱 쫓겨나기 좋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비밀번호 바뀌었어. 거한재미 외치면 안 됩니다. 에? 어디 거한재미야? 그치? 밥 차려주면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 거한재미 그런 뜻이에요. 예? 겉자에 네모쳐요. 들다의 뜻입니다. 들겉자. 한자 배웁시다. 요거는 더불어 여자입니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요걸 자는요. 야당 할 때 쓰고요. 참여한다 할 때, 참여할 때 써요. 근데 여기 술의 첫자를 써요. 술의 여자입니다. 여론할 때 쓰는 거예요.
아래쪽에 손수자를 써요. 이게 들거자예요. 들다 이 뜻이에요. 들거자가 중요한데 선거할 때 쓰고요. 과거 시험할 때도 이거 써요. 지금 거한 재미할 때도 쓰고요. 일거 양득할 때도 들거자를 써요. 그 다음 말씀 원자를 쓰면 길일 예자가 되겠어요. 명예할 때 씁니다. 따라갑시다. 더불어 여, 술에 여, 들거, 길일 예. 그 다음 5번 그래요. 춘난 추곡.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란 뜻으로 어느 것이든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우열을 가리기 힘듦의 뜻이 되겠어요. 자, 같은 말들 백중지세, 그 다음 난영, 난제, 그 다음 호각지세 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서로 엇비슷함,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6번 별표. 그래 화종지병. 그림의 떡이란 뜻이에요. 그 병자가 떡 병자야. 떡병자, 떡병자라고 알겠지? 주목.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던가? 아, 저 교회는 안 다녀요. 옛날에 성경을 읽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기적을 연출해요. 그걸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오병이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로 바라만 보았지 별 소용이 없는 거 화종지병이야. 같은 말 경화수월이란 말이 있어요. 경화수월. 거울 속의 꽃과 물에 비친 달이야. 거울 속의 꽃과 물에 비친 달. 화종지병과 같은 뜻이에요. 7번 별표. 따라요. 자성자박. 자기의 줄로 자기를 묶는다는 뜻이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망치는 거 바로 자성자박이에요. 박자에다가 내묻혀요. 묶을 박자입니다. 한자 배웁시다. 오른쪽 모양은 똑같이 3번을 써 놓으세요. 첫 번째, 실사자를 씁니다. 요거는 묶을 박자예요. 실로 묶는 거예요. 속박, 구속을 말하죠.
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자성 잡아갈 때 쓰는 목글박자예요. 그 다음 열십자를 써요. 이거는 넓을 박자예요. 넓을 박. 박물관. 박학다식 할 때 쓰는 넓을 박자예요. 그 다음 여기에 풀초, 초들을 쓰고 삼수변을 붙여요. 여기에 열불 박자예요. 여기서 요 글자가 제일 중요한데 요 글자가 많아요. 우선 천박, 희박, 야박하다 할 때 야박. 요 야박이 2021년 국가직 9급을 강타했어요. 야박이 나왔어요. 열불박자. 21년 국가직 9급에 나온 거예요. 열이 박빙, 살얼음을 밟다. 가인 방명, 그 다음에 박리담에. 박리담에가 뭐예요?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팔아 이윤을 남기는 거야.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거야. 이걸 박리담에라 불러요. 여기 봐. 마트 같은데, 백화점 마트 같은데 가면 막 박리담회 하는 게 있죠. 백화점 마트는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손님 끌기용으로 전시를 해서 세일을 엄청나게 할인해서 싸게 막 팔아요. 그거는 이익이 적더라도 다음에 많은 손님한테 줘서 손님을 끌기 위한 목적이 그게 박리담이야. 박리담이. 알겠죠? 근데 담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박리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예? 박리만 해서는 안 되고 담회가 돼야 박리를 하는 건데 담회가 돼야 이윤이 남는 건데 적은 이윤이 있지만 많이 팔아서 이득을 보는 건데 박람강기라는 말이 있어요. 널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 널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건 박람강기라 그래. 열불박자 중요합니다. 또 세 글자입니다. 따라요. 목굴박, 넓을박, 열불박. 네, 박박박 세 개였어요. 다음 68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정, 가족과 관련된 성어들. 1번 따라합시다. 가하만사성. 대한민국 가장 많은 집안에 가훈이 되겠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이 얘기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훈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 일리 있는 얘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져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될 일도 안 돼. 2번 따라요. 부부유별. 앞에는 지아비 부자로 남편이고요. 뒤에는 며느리 부자로 아내를 얘기해요. 바로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이에요.
추모. 자, 우리가 유교적인 윤리 덕목인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삼강오륜. 먼저 삼강에는 부의 자강,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군의 신강, 임금과 신하의 도리, 부의 부강, 부부 간의 도리, 이것에게는 삼강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두 번째 오륜, 5가지 오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요친이야.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군신유입니다.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유별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 장유유서입니다.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른은 공경해야 돼. 어른에 대한 공경이 되겠죠. 마지막은 부모유신이 되겠어요. 친구 간에는 시인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모유신이에요. 우리 배운 김에 이것도 같이 배웁시다. 세속 5개, 화랑도, 신라 화랑도, 화랑의 5가지 세속 5개. 첫 번째,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서 다하고, 사친이효, 부모를 에게 효를 다하고, 교우이신, 친구 간의 신의를 다하고, 살생유택, 살생을 하지 말며, 임전무태, 싸움에 임해서 물러남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는 화랑의 세속옥입니다. 2020년 소방직 시험에 장유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3번 따라 현모양처. 네, 어진 어머니와 착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4번 조강지처. 술지개미와 쌀개를 먹은 아내다. 즉 이게 하찮은 음식이잖아요. 술을 만들고 나서 나온 찌꺼기가 술지개미고요. 쌀겨를 먹은 아내인데, 즉 고생을 함께한 아내, 고생을 함께한 아내를 조강지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조강지처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다음 5번 칠거지야.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유교사 얘기예요. 여자를, 아내를 내쫓을 7가지 조건이다 그래서 시부모에 불손하고, 자식을 못 낳고, 행실이 나쁘고, 질투를 하고, 몸에 병이 있고, 말썽을 부리고, 도둑질하면 쫓아내라 이런 얘기인데, 유교사의 얘기입니다. 6번 또래요. 수신제가. 행실,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 세운다.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목? 그래서 수신제가 한 후에 뭐 한다 그래요? 치국 평천화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 천하를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69번 외로움과 관련된 성어. 1번 따른 사고무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다. 외로운 거죠. 앞에 같은 말 사고무인, 없을 무자. 2번 갈게요. 고립무원. 예, 완전 고립이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죠. 3번 고성낙일 외로운 성에 해가 집니다. 4번 혈혈단신 내 고개 외로울 혈자예요. 아들 자자 아니고요. 위로 삐쳐 올린 거 외로울 혈자야.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을 혈혈단신이라고 그래. 요거 주의할 거 홀홀단신 그러면 안 돼. 홀홀단신 아니라 혈혈단신이라고 주의하시고. 70번 논쟁과 관련된 성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갑론을박 갑이 논하면 을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서로 논박하는 거예요. 3번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겠다. 즉 앞뒤를 생략하고 요점만 이야기하는 거. 핵심을 말하는 것을 거두절미라고 그래요. 우리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같은 말 일언이 폐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즉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음 3번 별표. 오늘 배운 한자 성어 중에서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요. 견강부해. 아주 중요해요. 이끌 견자입니다. 붙을 붙자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의 주장하는 조건에 맞게 만드는 거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붙임. 이게 견강부해야. 옆에 같은 말 궤변.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 궤변. 알겠어요? 견강부의할 때 그 붙자가 붙을 붙자 동그라미. 붙을 붙자 쓴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다음 71번 좋은 방향으로 변함과 관련된 성어. 1번 개가천선. 잘못을 바로 고쳐 착하게 된다 이런 뜻이 개가천선입니다. 2번 일신 우일신.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옆에 일취월장 아까 했어요. 일취월장. 72번 은혜에 대한 보다. 1번 별표. 따라요. 결초본. 초목. 중국에 이름이 위무라는 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뒤늦게 이름이 서모라는 아주 어린 첩을맞이에요. 위무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서모라는 어린 첩을맞이해서 서모를 아주 아껴주고 둘이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위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세상을 떠요. 위무의 아들인 위가라고 있었는데 위무의 아들이야. 아버지 위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근데 위무가 죽기 전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다가 이제 죽는데 위무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서모를 순장시켜달래요. 순장이 뭔지 아시죠? 같이 묻어달라고 이야기해. 그리고는 죽어. 자, 이렇게 되자 아들 위가가 고민에 빠져. 아버지가 저 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알거든. 이게 소모의 아들이 아니고 이건 이제 첩이잖아, 소모는. 분명히 아버지가 저거는 노망이 걸려서 치매에 걸리셔서 헛소리를 하실 것이다. 잘못 얘기한 것이다.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순장시켜달라는 성호를요, 오히려 개가시켜줘요. 재혼을 시켜줘요. 에? 순장은 같이 묻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잘못된 뜻일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거기 아닐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러다가 위가가 이제 장수인데요.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계속 밀리다가 계속 패전을 거듭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거의 이제 마지막 직전이에요. 대패 직전인데 군사들이 말이 막 엄청난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 풀을 다 묶어놨어요. 매듭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막 달려오는 군사들이 말들이 여기에다 풀에 매듭에 묶여가지고 다 꼬꾸러져요. 앞으로. 이게 이제 그걸 계기로 위가의 군사들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승리를 거두게 돼요. 요게 이제 완전히 열세에 놓였던 위가의 군사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때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꾀가를 보내준 서모의 아버지가 위가의 꿈속에 나타나서 위가에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자기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꾀가를 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결초보온이야. 에?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 매듭은 바로 그 은혜를 갚은 것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결초보온이에요. 죽어 혼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 같은 말. 백골람망 또는 각골람망, 이것이 같은 말이야. 백골, 각골 전부 죽음을 얘기하자. 죽어서도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은자에다가 네모 쳐봐요. 요 글자죠? 은혜 은자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자고요. 이렇게 쓰면 무슨 글자예요? 생각 사자. 요거는 생각 사자예요. 요거 두 개 구별합시다. 따라 은혜 은, 생각 사. 그 밑에 배은망덕의 은혜 은자 동그라미 치라는 뜻이었어요. 결초본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은자. 그렇죠? 2번 별표 따라요. 배은망덕. 네, 이게 바로 2021년 소방직을 강타했던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소방직의 한자서가 배은망덕이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위에 있는 결초본과 서로 반대되는 뜻이에요. 두 개 서로 반대 표시하세요. 화살표 양쪽으로 표시해서 이거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은혜를 잊고 오히려 배반하는 거야. 배신, 배반하는 거라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고.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추모. 소방직 시험에 은혜를 갖는다는 내용이 지문 내용이었어요. 반대되는 뜻을 찾으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게 되겠죠? 배은망덕이라고, 반대되는 걸 모르으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소방직. 이거 배은망덕, 이게 이번 소방국어시험에서 2021
1년도 시험에서 오답률 1이야.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배은망도. 그 모를 글자가 없잖아요. 같은 말. 음반 위수 또는 음반 위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음의 뜻이 되겠어요. 음반 위수 또는 음반 위구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1의 끝과 관련된 성어 1번 별표 따라 결자 해지 맺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맺은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자 해지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의 선택한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자 해지할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번 따라요. 대기만성 기자가 그릇 기자야. 큰 그릇은 즉 크게 될 사람은 늦을 만자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될 거예요. 3번 따라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 뱀의 꼬리란 뜻인데 밑줄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은 거 이걸 용두삼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지나면 흐지부지 끝이 안 좋은 거.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 4번 별표 그래요. 활용점정 용을 그려놓고 그 정자가 눈동자 정자야. 마지막에 눈동자에 점을 찍는 게 즉 가장 기묘한 부분을 완성시켜요. 끝에 가로 열고 신의 한수 그렇게 적어요. 신의 한수 결정적 신의 한수 활용점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4번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일시적인 수단 방법 임시방편이라고 적어요. 가로 열고 임시방편 1번 별표 따라요. 고식지게 고자 동그라미. 자, 이 글자는 시어머니 고자이기도 하고요. 잠깐 고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부지간할 때는 시어머니 고자고요. 여기서는 밑에 거 잠깐 고자예요. 식자는 쉴 식자입니다. 잠깐 쉬는 계책을 고식지게라 그래요. 일시적 수단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대말 적습니다. 백년대계. 요건 앞으로 100년을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계책. 백년대계가 고식지계의 반대말이다. 2번 따라요. 임시방편. 네, 말뜻 그대로 임시적인 수단이 되겠고요. 3번 따라요. 미봉책. 잠시 꿰매어 깁는 계책을 미봉책이라 그래. 주모. 여기 봐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제가 딱 미봉책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분필이 떨어지면 잘 안 주워요. 아주 그 나쁜, 안 좋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게 대전 수업이라서 다행이었어요. 대전에서 수업하는데, 오전 수업인데, 분필이 떨어졌길래 분필을 주우려고 이렇게 숙였다가 두두두두두 바지에 이쪽 뒤 라인이 다 나갔어요. 순간
그날따라 좀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바지 이 재봉선이 다 나갔어요. 뒤쪽에. 일단 수업은 일단 중지. 이거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화장실로 가서 스테이플러 있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스테이플러 가져와서 벗어서 바지 뒤에를 스테이플러 박았어요. 이거야말로 미봉책이야. 잠시 꿰매어 깁는 개책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좀 강의는 해야 되고. 그래 놓고 그 이제 대전에서 다행이었어. 홈그라운드니까 다행이었지. 진주나 뭐 대구나 이랬으면 바지를 여벌로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 어쩔 뻔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바지 갈아입고 왔어요. 딱 미봉책 아니겠습니까? 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쵸? 수업 하다가 별일 다 있어요. 딴 얘기도 하나 해드릴까요? 이건 수능 강의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한 150명 있었는데 그때 강의실에 또 사람도 되게 많은 강의였어. 그때 들어와서 뭐 사람도 많으니까 막 평소대로 열강을 막 했겠죠. 막 했는데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자꾸 웃어주더라고. 막 웃어 여고생들이. 나는 내가 웃긴가 보다 싶었지. 아, 내 강의가 재밌구나. 근데 좀 이상했어. 별로 이거 웃긴 타이밍이 아닌데도 계속 킥킥대고 웃고 있어. 왜 웃나 나는 모르고. 근데 얘 나쁜 시애들이야.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애들이 보고 시애들이 근데 한 20분은 지난 것 같아. 느낌상. 딱 이제 책 봅시다. 책을 딱 보는데 그래도 고마워. 앞에 앉은 여학생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옆에다가 남대문 연습장에다 나 보라고 이제 말은 못 해주고 세 글자로 적어놔서 그래. 딱 보래. 여기를 다 열어놓고 들어온 거야. 여기 화장실 갔다가 남대문이 다 열린 거야. 그 보고 순간 이제 이게 남대문 열어놓고 막 강의를 막 했으니까 막 다 열려 있을 거 아니야? 예? 순간 아주 난감해지더라고. 사람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직 진도는 거기도 안 나갔는데 자 87쪽 펴시고요. 세 문제 있습니다. 풀어. 뒤로 가고 얼른 잠갔죠? 이제 책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빨리 적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그냥.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꼭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강의를 들어오게 꼭 한 번씩 있게 확인하는. 혹시도 모르니까.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도 한 번 있었고요. 별의 별일 다 있었는데. 네, 계속 봐요. 미봉책 얘기했고요. 그 다음 4번 별표 따라요. 동족방뇨. 엄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뜻입니다. 금방 얼어버리겠죠. 5번 별표 따라요. 하석상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건데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옆에 같은 말 상하탱석 되겠어요. 상하탱석. 번호 6번 달고 더 적어요. 어미도령.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쳐봤자 소용이 없죠. 이건 그냥 임시방편이죠. 한 개 더 7번 망매 태갈. 메시를 보면 침이 돌아 갈증이 해소됨. 매실이 워낙 신 거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막 침이 돌아서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된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 아닙니다. 그렇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 일시적인 그 수단에 불과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임시 방편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